안녕하세요. IBM 스토리지 영업 최준호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IBM 스토리지 기술 영업 문간식입니다. 문간식 실장님은 IBM에서 스토리지 관련 엔지니어로서 최고봉이시고 보시다시피 IBM 최고의 꽃중년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 관식이 오빠로 요즘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요. 오늘은 성능은 기본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복원력이 뛰어난 스토리지 플랫폼 IBM 플래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능은 기본인데요. IBM 플래시 시스템 라인업이 5300, 7300, 9500 이렇게 세 가지 큰 종류가 있는데 용량과 성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 플래시 시스템 5300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 드라이브가 12개 장착이 가능하고요. 성능은 30만 IOPS를 제공을 합니다. 원유에서 30만 IOPS 굉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인 플래시 시스템 7300 같은 경우에는 2에 드라이브 24개가 장착 가능하고요. 성능은 58만 IOPS, 그리고 스루풋은 45GB/s.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엔드인 플래시 시스템 9500 같은 경우에는 4U에 드라이브 48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성능은 4U에서 무려 1.6 밀리언 IOPS, 스루풋은 100GB/s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기종마다 최고의 성능을 제공을 하는데 용량, 필요하신 용량 12개 디스크까지 확장할 건가 아니면 내가 48개까지 확장을 할 건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5300 원유에 30만 IOPS, 웬만한 업무는 이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은 커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능은 기본이고요.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복원력이 뛰어난 스토리지 플랫폼이다.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 IBM 플래시 시스템에 장착되는 플래시 코어 모듈이라는 요 디스크가 핵심 요소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디스크인데 기판 한가운데에 어마어마한 CPU, 큼직한 CPU가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능 저하 없는 2:1 이상의 압축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단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위협을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을 하면 60초 이내에 고객과 등록된 사용자에게 경고를 날려주고요. 그리고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스토리지니까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셀프 가디드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커가 삭제나 변조할 수 없는 그런 복사본을 주기적으로 떠놓고 그 복사본으로 랜섬웨어를 탐지한 이후에 60초 이내에 즉시 데이터를 복구하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 한국 고객 사례인데요. 랜섬웨어 위협 탐지 기능이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저기 화면에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고객은 성능 저하 없이 실제 데이터가 2.26:1 압축이 되어 있는 거를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 고객 사례입니다. 그러면 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랜섬웨어 위협 탐지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위협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랜섬웨어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은 기존에도 여럿 있었고 주로 이제 보안팀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죠. 근데 IBM은 랜섬웨어 위협 탐지를 우리가 스토리지 단에서 탐지를 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IBM 연구소에서 이 기능을 개발을 해서 IBM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에 탑재를 했고요. 이거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사례인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인 그 IO 패턴을 보이다가 랜섬웨어 공격이 딱 시작이 되면 IO 패턴이 그 평소와 다르게 패턴이 바뀐다. 이런 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랜섬웨어인데 콘티라는 랜섬웨어 사례고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 보여드렸던 워너크라이의 IO 패턴하고는 살짝 다르지만 좌측과 우측 정상적일 때와 랜섬웨어 공격이 시작됐을 때의 IO 패턴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BM은 그 랜섬웨어 위협을 스토리지 단에서 탐지를 하는데 플래시코어 모듈이라는 거를 저희 플래시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CPU가 여러 가지 30개 이상의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이게 정상 IO 상태인지 아니면 이게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온 건지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카이 제곱이라든가 엔트로피라든가 뭐 그런 거를 통계를 분석을 하는데요. 문관석 실장님. 네. 엔트로피를 그 통계를 추출을 해서 랜섬웨어 위협을 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엔트로피를 가지고 랜섬웨어인지 아닌지 그 탐지를 하는 게 IBM만 지금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FCM 특성인데요. FCM에는 압축률을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압축률 통계를 보고 기존의 평상시 패턴하고 이 불순물이 이제 발생했을 때 패턴을 변경을 체크를 해서 이게 특이점이 발생되면은 이것을 이제 얼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타 벤더는 불가능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스토리지에서 랜섬웨어를 탐지해야 할까요? 왜냐?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결국 랜섬웨어 공격이 공격하는 대상은 고객의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에서 랜섬웨어를 탐지를 한다는 거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랜섬웨어구나 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위치가 스토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서 랜섬웨어 위협 탐지를 해서 빨리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를 알아차린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는 고객 데이터가 2.5 페타바이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랜섬웨어 공격이 시작이 되고 전체 데이터까지 2.5 페타의 모든 데이터를 해커가 암호화하면 한 24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1테라바이트만 암호화됐을 때 빨리 1분 만에 알아차리면 1테라만큼의 데이터만 암호화되고 나머지 데이터가 아직 랜섬웨어에 안 걸려 공격을 안 당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만큼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빠른 알람,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BM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는 랜섬웨어 위협 탐지를 AI 기반으로 빨리 알아채고요. 그 다음에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고객이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BM의 디펜더나 큐레이더나 스플렁크 같은 SIEM, SOA 소프트웨어를 이미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랜섬웨어 모니터링 아키텍처 개요인데요. 아키텍처의 출발점은 아까 IBM 플래시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린 플래시 코어 모듈, 플래시 드라이브가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저장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타데이터, IO 패턴 데이터를 1차적으로 수집하고 통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패턴 데이터에 대해서 IBM 플래시 시스템에 탑재된 OS,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에서 AI 추론 엔진이 한 번 더 그 패턴에 대해서 AI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IBM 클라우드 모니터링, 스토리지 모니터링 툴인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의 그 패턴 데이터를 보내주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에 탑재되어 있는 AI가 이게 정상적인 IO 패턴인지 아니면 랜섬웨어에 의한 이상한 IO 패턴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상한 랜섬웨어가 의심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객에게 그 얼럿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클라우드 모니터링 툴인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AI가 랜섬웨어 IO 패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AI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랜섬웨어도 계속 새로운 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AI도 점점 더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AI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클라우드에 있는 최신 학습된 AI가 최종 판단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관실 실장님, 네. 그 고객들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스토리지와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 모니터링 툴 사이에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서 보안적으로 좀 우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IBM의 그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연결성에는 일단 아웃바운드의 데이터 연결성만 되면 되고요. 인바운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정 더 보안이 강화된다,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DMZ 영역에 프락시를 두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에 대한 반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통계 정보 관련된 이 메타 정보만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은 반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보안이 강화된 솔루션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실제 한국의 고객 사례 보여드렸는데, 그 고객도 처음에는 보안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다가, 문관수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그리 해주시고, 이 랜섬웨어 위협 탐지 기능을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개념 모델인데, 앞에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패턴을 수집하는 거는 데이터가 실제 저장되는 플래시 디스크 FCM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스토리지 OS인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에서 1차 추론 단계, AI 추론 단계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 모니터링 툴에서 AI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툴의 화면 예시인데요. 보시면 리스트 되어 있는 건 하나하나의 스토리지 시스템이고요. 우측에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랜섬웨어 위협 탐지 기능이 액티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기능을 쓰지 않고 있느냐, 그거를 리스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랜섬웨어가 이제 탐지가 됐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런 얼럿을 띄워주면서 고객에게 메일로 얼럿이 날아가게 됩니다. 랜섬웨어 위협 탐지 솔루션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플래시 디스크인 IBM의 플래시 코어 모듈이고요. 두 번째는
그 플래시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OS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이고요.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 버전이 최신 버전은 8.7.3인데 8.6.3 이상부터 이 랜섬웨어 위협 탐지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모니터링 툴인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랜섬웨어 위협 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위협 탐지 기능에 대한 실제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관 실장님, 데모 중간에 기술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이 화면은 스토리지 9위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호스트에 할당된 걸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실제 OS 호스트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테스트 버추어 머신 이제 기동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랜섬웨어를 일부러 감염시키려고 하는 테스트 그 VM의 화면입니다. 이제 데이터죠. 네. 예. 감염 전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텍스트 파일 열어서 열리는 거를 지금 데모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여러분이 잘 열린다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저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제 이 그 가상 머신은 랜섬웨어 감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랜섬웨어 감염시키는 저런 네. 파일도 있나 봐요. 네, 툴을 별도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랜섬웨어를 판단하는 그 툴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눈금이 0에 가까우면 정상 상태이고 1에 가까우면 랜섬웨어 공격이 시작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랜섬웨어 감염이 시작되겠죠. 네, 드디어 실행시켰습니다. 문제의 파일을. 일단 데이터 암호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변형을 이제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나 해커야, 돈 내놔, 협박 메시지가 이제 파일이 딱 생겼고요. 비트코인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트코인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IBM 플래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빠르게 탐지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자, 파일들이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된 파일들 열려고 하면 뭐 이상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겠죠. 데이터를 다 스크램블을 하고 암호화하기 때문에 CPU가 엄청 100%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그 탐지하는 툴에서 감지 신호가 랜섬웨어 감염을 알려주는 1의 그 그래프가 수직 상승했고요. 치솟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툴에서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최종 판단을 해서 저렇게 얼럿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데모 동영상처럼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는데 뭐 1분 이내에 이렇게 얼럿이 가게 된다면 실제 IT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평소에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감지를 통해서 이제 빠른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분들은 이런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랜섬웨어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프라가 구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관실 실장님도 실제 고객이 랜섬웨어 감염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저희 고객사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다행입니다. 네. 저희 IBM 스토리지 고객은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더해서 이 랜섬웨어 위협 탐지 솔루션을 도입을 하신다면 더 그 마음이 놓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아까 플래시코어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래시코어 모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IBM 플래시코어 모듈은 그 일반 시중에서 사용되는 일반 NVMe 플래시 디스크하고 다르게 IBM이 직접 IBM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설계하고 제조하는 IBM만이 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플래시 스토리지고요. 그 우측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 그 기판 한가운데에 큼지막한 CPU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CPU의 강력한 그 컴퓨팅 파워로 그 아까 랜섬웨어 위협 탐지를 위한 IO 패턴 수집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일반 그 NVMe 플래시 디스크에는 저런 그 CPU가 탑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CPU만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외에도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그 MRAM, DRAM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관실 실장님, DRAM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뭐 PC에도 꽂고 사용해서 알고 있는데 MRAM은 좀 용어가 생소하네요. MRAM은 뭐죠?
NRAM은 이제 DRAM에 비해서 이제 비활성이 아니고 일단 그 정정시에도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시 시스템에는 이제 전체 스토리지에 정전을 방지해서 배터리가 구비되어 있지만 이 플래시 모듈 FCM에는 자체적으로도 MRAM이라는 이제 그 모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 보존에 더 탁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플래시코어 모듈에 탑재되어 있는 강력한 CPU가 빠른 연산을 처리를 해서 성능을 극한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MRAM이나 DRAM도 속도를 빨리 해주지만 또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니까 안정적으로 데이터 손실 없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IBM만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중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에서 배터리를 보존하고 FCM 모듈에서는 MRAM으로 보존하고 두 가지로 이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플래시코어 모듈의 그 내부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다시피 CPU라든가 메모리, CPU 램, 퍼시스턴트 램, 뭐 여러 가지 그 PCI 버스 이런 게 탑재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그 중후한 그 남성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폰 노이만입니다. 여러분들 폰 노이만 아키텍처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그 개론 시간에 많이 배워 보셨을 텐데,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그 CPU와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를 갖춘 게 컴퓨터다라는 거를 폰 노이만 이분이 처음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셨죠. 그 아키텍처가 현재의 컴퓨터 서버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플래시코어 모듈은 분명 스토리지에 꽂히는 하나의 플래시 디스크인데, 디스크 안에 까봤더니 안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그렇게 보면 FCM은 디스크라고 보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이제 저장 장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플래시코어 모듈 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다 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IBM 플래시 시스템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 그리고 강력한 복원력을 제공하는 그 원천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기술이 좋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면 뭐 고객이 그 그림의 떡으로 보시고 도입하실 수 없을 텐데, 플래시코어 모듈은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의 의미를 보면 그 IBM이 지금 그 제공하는 그 디스크 종류들이고요. 뭐 용량은 제일 작은 거는 1.9TB부터 제일 큰 용량은 디스크 하나의 용량은 물리 용량으로 38TB까지 있고, 타입은 IBM이 공급하는 플래시코어 모듈이 있고요. 일반 상용 NVMe 플래시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SAS인 SAS 플래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92TB 그 SAS 플래시나 NVMe 플래시의 물리 용량당 가격을 100원이라고 치면 플래시코어 모듈 38TB 용량의 드라이브의 물리 용량당 가격은 57원입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고요. 그리고 플래시코어 모듈은 성능 저하 없는 2대1 이상의 압축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대1 압축을 또 가격에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물리 용량당 가격이 제일 비싼
비싼 기준점이 100원이라고 치면 플래시코어 모듈은 28원. 거의 뭐 반의 반값이죠. 이렇게 그 훌륭한 가격 경쟁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위협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얼럿이 갔어요. 그러면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피해 규모가 얼마고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그 IBM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단에서 제공하는 복구 솔루션 세이프가드 스냅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프가드 스냅샷은 랜섬웨어 복구 솔루션이고요. 그 좌측 하단에 그림처럼 운영 볼륨을 복제 부분을 스냅샷을 뜨는데 그 스냅샷을 그 자물쇠로 딱 잠굽니다. 그 의미는 해커가 랜섬웨어 공격을 하기 전에 이 복제 번호에 대해서 뭐 삭제를 하거나 위변조를 하는 그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가 이 복제 번호에 대해서 어떤 변경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복제 번호를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뜨고 그리고 정책에서 설정한 그런 보관 주기 동안만 보관을 하고 그 보관 주기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기되게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위협을 탐지를 했다. 그러면 이 불변의 복제본 이 스냅샷을 가지고 운영 볼륨을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복구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60초 이내에 프로덕션 볼륨을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그 스냅샷을 6시,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스냅샷을 떠놨고요. 근데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걸 탐지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스냅샷 복구본을 확인을 해봤더니 오후 6시, 오후 3시 데이터는 이미 그 랜섬웨어 감염된 이후에 복사한 복제본이어서 이 복제본은 사용을 못하고요. 확인해 봤더니 12시에 스냅을 떴던 데이터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지 않았구나, 깨끗한 데이터구나 확인을 하고 12시 데이터로 복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복구 솔루션 세이프가드 카피 스냅을 뜨는 세이프가드 스냅샷을 뜨는 구이 화면이고요. 관리자분은 뭐 별로 하실 게 없고 요 구이 화면에서 이 복제에 대해서 몇 시에 뜰 건가, 예를 들어서 자정 00시에 뜨겠다. 그리고 이걸 뜨면 7일 동안 유지를 하고 7일 이후에는 자동 폐기를 해라. 뭐 그런 정책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화면 좌측 하단에 보면 그 글씨로는 좀 작지만 세이프 가디드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를 하시고 정책을 설정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케줄대로 스냅을 뜨는데 그 해커가 이거를 어떻게 삭제도 못하고 위변조도 못하게 이렇게 딱 락을 걸어 줍니다. 문건철 실장님, 요즘 그 IBM 플래시 시스템의 그 구이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엔지니어 생활하시던 초창기에 비해서 구이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구이는 정말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대비해서 일단 신속성 그리고 자동화 모든 기능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실장님도 현장에서는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뭐 커맨드 치고 CLI 많이 치셨을 텐데 요즘은 그러실 일 없고 마우스 질만 이렇게 클릭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작업 준비한다 그러면 코맨드 명령어 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하고 그걸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위에서 클릭 몇 번으로도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 관리자분들도 빨리 퇴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관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평화. 네. 그리고 스냅 뜬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데이터를 복구를 하거나 복원을 해야 된다. 그것도 구위에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리스트는 스냅 리스트고요. 그 우측 끝에 보면 점 3개짜리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만 하시면 쉽게 복구,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은 스냅에서 복구 볼륨을 데이터를 볼륨을 생성을 하고 그 복구 볼륨을 테스트 서버에 매핑해서 테스트 서버에서 이 데이터가 깨끗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미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랜섬웨어 확인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그런 뭐 개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환경, 뭐 QC 환경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표에도 있지만 복구 볼륨 방식이 클론이 있고 싱 클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싱클론은 쉽게 말해서 시점 데이터 이제 스냅샷의 스냅샷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가 없이 바로 그 스냅샷, 세프드 카피의 그 소스 볼륨을 가지고 스냅 볼륨을 만들어서 바로 서버에 매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의 스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론은 세프가디드 스냅샷에 대해서 복제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 볼륨은 데이터 카피가 이루어지기 필요는 하나 클론 볼륨도 타겟 서버에 바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싱클론은 복구 볼륨을 만들 때 스토리지 단의 용량을 조금 차지해야 된다. 아니면 여유 공간이 부족할 때 싱클론 사용하시면 되고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복구 볼륨이 성능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클론 복구 볼륨을 사용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싱클론을 이용해서 바로 테스트 검증이 가능하고요.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클론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복원인데요. 복원은 복구와 달리 복구 볼륨을 생성하지 않고 원본 볼륨의 스냅샷 복제해뒀던 스냅샷 데이터를 다시 그대로 엎어치고 원본 볼륨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데이터 복원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점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복원하려고 했던 스냅샷 데이터가 이미 랜섬웨어에 감염돼 있다. 그러면 감염된 채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깨끗한 데이터고 난 빨리 원본 볼륨을 복원을 해서 운영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데이터 복원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공 사례인데요. 위의 사례는 일반적인 랜섬웨어 걸리고 복구하는 과정과 기간입니다. 그래서 IBM 조사에 따르면은 실제 고객사의 사례들을 조사해 봤을 때 랜섬웨어 걸리고 감지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평균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IBM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의 복구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2시간 이내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복원 기능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2시간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에 데이터를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이프가드 스냅샷, 그, 랜섬웨어 복구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건식 실장님, 이 데모도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토리지 9위에서 지금 이제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냅샷을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스냅샷을 구성하고 또, 정책을 설정하는 보존하는지 화면이었죠.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이프가드 적용이 네. 끝나는군요. 여기서는 이제 V센터에서 이제 IBM 스토리지에 인테그레이션 된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플러그인 설치하면 그 V센터에서도 웬만한 스토리지 작업은 다 네. 구이로 하실 수가 있네요. 네. EXS의 일단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고, 메타데이터만 가져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센터에서도 스토리지에 설정된 볼륨 그룹이라든가 스냅샷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스토리지 엔지니어를 부르지 않고도 담당자가 쉽게 그 스토리지 작업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지금은 그 데이터 복원도 아주 쉽게 그 클릭 몇 번으로 복원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데모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인데, 요거는 그 앞에 그 랜섬웨어 위협 탐지 데모 동영상하고 이어지는 그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랜섬웨어 그 감염된 그 가상 머신 화면이고, 이제 랜섬웨어 걸렸으니까 일단 그 호스트를 셧다운 시켜 놓고 데이터 복원에 들어가겠죠. 스냅샷 복사본을 확인하고 우측 메뉴 클릭해서 리스토어 클릭하시고, 여기서 리스토어 할 때는 이제 볼륨 그룹 단위로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볼륨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이 데모에서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볼륨만 이제 해당 볼륨만 이제 복원하는 이제 그런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유연성을 제공하는군요. 클릭 몇 번만으로 벌써 데이터가 복원되었네요. 저렇게 데이터를 복원하면 뭐 2시간이 아니라 뭐 1시간 이내에도 그 호스트를 재가동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관리자분께서 일단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작업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다 그러면 더 신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원된 데이터로 그 랜섬웨어 감염됐던 호스트를 VM을 다시 재가동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그러면 제대로 복구됐는지 확인해야죠.
아까 데모에서 락 걸렸던 그 파일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 보실 수 있고, 텍스트 파일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정상적으로 열리는 거 확인했고요. 실제 랜섬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일 것 같아요. 네. 한번 데모만 보시고도 충분하게 이게 선택의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솔루션이 아닌 경우에 랜섬웨어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 백업 소프트웨어의 백업본 찾아가지고 그 테이프에서 데이터 복원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스토리지 단에서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데이터를 복구를 한다 그러면 그 복구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짧아질 것 같네요. 네,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고려한다 그래도 이런 솔루션 도입은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으로 넘어가면 IBM 스토리지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드라는 거에 묶여있는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온라인 중에 서버 무중단으로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집합? 그룹?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스토리지 환경은 이렇게 뭐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막 산재에 있어서 관리가 복잡했고 그런 걸 저희가 사일로라고 부르죠. 사일로 각각의 벽이 쳐져 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섬에 갇혀 있는 뭐 그런 형식이어서 관리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IBM의 해법은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하나의 풀처럼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스토리지 리소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를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게 되면 스토리지 관리자 입장에서도 관리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를 만약에 도입을 하시면 관리가 단일 관리창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배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 효율적인 데이터 배치를 위해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도 서버에 중단 없이 무중단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플래시 그리드라는 풀에 묶여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스토리지 간에 액티브 동기식 복제라든가 아니면 비동기 복제 아니면 3사이드 DR 같은 다양한 복제에도 아주 유연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관리 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에 요소로 보면 서버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이제 그리드라는 풀이 있는데 스토리지 단에 파티션이라는 논리적인 이제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파티션이 뭔지 좀 용어가 생소하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토리지 파티션은 이제 그 스토리지 사용하기 위한 호스트, 그다음에 볼륨 그룹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이동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환경에서 파티션은 자유롭게 무중단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에서 뭐 하이엔드 스토리지로 반대로도 자유롭게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서버, 데이터,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네트워크, 이거를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그 구성 단위로 묶은 게 파티션이다. 그리고 그 파티션 단위로 그 그리드 안에서 이동을 시키는데 그게 무중단으로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지 구성 요소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스토리지 이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파티션을 묶고 그 파티션별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고성능에다가 배치하고 또 때로는 이제 중간 성능에다가 배치하는 이런 자유로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파티션 단위로 마이그레이션을 무중단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스토리지 하드웨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작업 부하의 그런 어떤 최적화, 성능이나 비용의 최적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문관철 실장님,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 아니면 신규 스토리지, 구형, 감가상각, 이제 다 된 부형 스토리지 교체 작업, 그런 거 수도 없이 해보셨을 텐데, 그때 작업이 어마어마했었죠?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이제 기술적인 그 내용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스토리지 파티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좀 더 관리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퇴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프로젝트라 그러면 과거와 그 플래시 그리드 방식의 그런 시간의 차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단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작업 어떤 그 계획에 투입됐던 시간들이랑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한 5배 이상의 차이가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닝부터 실제로 실행까지 해서 그 단계가 되게 간소화되고 또 단계별로도 시간도 짧게 소요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어떤 공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준비부터 그 실제 이행까지의 시간이 기존에 열흘 정도 걸렸다. 그런 게 플래시 그리드 환경에서는 한 이틀이면 끝낼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훌륭합니다. 빠른 퇴근, 네, 보장합니다. 가정의 평화. 네. 좋습니다. 이 파티션, 그 데이터의 그 이동이 자유롭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에서는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 데이터는 성능이 필요하니까, 하이엔드급의 고성능의 스토리지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성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용량이 더 필요하니까 그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여유 공간이 충분한 그런 스토리지로
그 데이터를 이동시켜라. 뭐 그런 거를 AI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진 않겠죠? 네, 물론 이제 작업의 효율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효율적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를 도입한 실제 고객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고객이 가지고 있던 스토리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기존에 쓸 수 있었던 용량의 2배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었다. 왜냐? 예전에는 사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일로에서는 용량이 남았지만 이 사일로에서는 용량이 필요한데 이 용량을 갖다 쓸 수 없으니까 여기를 증설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관리 시간도 플래시 그리드를 도입하면 더 감소가 되고 애플리케이션 가동 시간은 무중단 데이터 이동이 되기 때문에 100% 가동 시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 개념도인데요. 그 시스템 A, B, C, D, Y, Z 이런 것들이 스토리지 시스템이고요. 그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액티브 동기 방식 복제라든가 비동기 방식 복제라든가 3사이트 복제 그런 거를 이 그리드 안에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드 안에 스토리지 시스템을 몇 대까지 묶을 수가 있죠? 현재는 이제 이기종은 아니지만 동종의, 저희 IBM 동종의 스토리지를 8대를 하나의 그리드로 묶을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32대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 그리드 안에 그 스토리지 시스템이 IBM 플래시 시스템이면 되고 동일한 기종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플래시 시스템 5300, 7300, 9500이 섞여 있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SVC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SVC나 이제 저성능, 뭐 고성능 모든 스토리지를 다 하나의 그리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도입하셨던 IBM 스토리지가 있다. 그런 것도 이 그리드에 추가할 수 있나요? 묶을 수가 있나요? 이제 이 그리드를 이용하는 이제 펌웨어가 있는데요. 그 해당 펌웨어까지만 이제 맞춰준다 그러면 이제 다 그리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를 지원하는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 이상이면 5300이든 7300이든 9500이든 동일 기종이 아니어도 그리드로 묶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개요인데요. 관리자가 마이그레이션 해라 라고 딱 이행을 지시를 하면 원본 데이터가 있던 데에서 마이그레이션 대상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일단 복제를 하고요. 그 데이터가 전부 복제가 되면 서버의 멀티패스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던 그 경로를 원본 그 경로에서 타겟 볼륨으로만 바꿔주면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일어나는 읽기 쓰기 작업은 타겟 스토리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전 원본 데이터는 삭제를 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실장님 이거 기능을 구현해 보셨을 때 무중단으로 되는 거 맞죠? 네. 저희 데모 동영상도 있는데요. 일단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의 사용자의 개입, 서버에서 신규 시스템에 대한 패스만 확인이 되면은 멀티패스요? 네, 패스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바로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중단으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멀티패스에서 뭐 확인하는 작업은 중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작업은 아니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제 AIX 같은 경우에는 CFMGR이라는 명령 하나만 구현하시면은 이제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나 윈도우는요? 리눅스 윈도우는 이제 그 HBA에 대한 리스캔을 해서 바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리스캔 할 때 뭐 업무 중단되고 그런 거 아니죠? 네, 물론 무중단으로 다 스캔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뭐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어라서 이걸 위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사용해왔던 명령어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문관석 실장님하고 나눴던 얘기인데요. 예전에 그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준비 작업과 이행 절차를 거쳤어야 되고 퇴근도 늦게 해야 되고 밤샘 작업도 많이 했어야 하는데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를 도입하게 되면 간단하게 사전 작업만 되어 있으면 클릭 한 번으로 뭐 작업이 완료되는 거니까 뭐 사전 작업이라는 것도 뭐 크게 필요 없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사전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사전 준비를 해봐야 이제 그 스토리지하고 그다음에 그 서버에 연결하는 이제 그런 부분만 사전에 준비하면 되고요. 기존에 이미 이제 스토리지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시스템에는 원클릭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센 조닝만 뭐 잘 돼 있으면 뭐 딱히 할 게 없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데모 동영상은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에 대한 동영상, 데모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구에서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를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특정 해당 이제 펌웨어가 되면은 저 플래시 그리드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이름만 입력했더니 구성이 끝났는데요? 네. 이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는 일단 클라우드형 그 스토리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온프레임 환경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스토리지를 운영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하우스 클라우드를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쉽게 네. 구축할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플래시 그리드 생성할 때는 이름만 입력하면 되더니 거기에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할 때는 IP만 입력하면 끝나네요. 네. 그래도 뭐 사전에 그 센 조닝 작업이나 뭐 인증서 작업 그런 건 필요하죠. 그 두 가지만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스토리지 연결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버 채널 환경에서 이제 센 조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간에 일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안을 위해서 인증서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간의 인증서까지 준비되면은 일단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를 위한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이제 플래시 시스템 그리드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저 파티션 단위로 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사전에 파티션 구성되어 있으면 그 파티션에 해당되는 이제 서버, 그다음에 스토리지의 볼륨 그룹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이 그러니까 통째로 신규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 통째로 데이터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네요. 네, 원클릭으로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마이그레이션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거든요. 그리고 엔지니어 스킬에 따라서 뭐 실수는 하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뭐 이거는 실수할 건덕지가 없네요. 네. 원클릭이기 때문에 이제 클릭 한 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실수를 사전에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 분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네.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면 되죠. 뭐 클릭 몇 번 했는데 벌써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버렸어요. 네. 훌륭합니다. 다음은 복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도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스토리지 기술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편해졌네요. 구희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작업이 이제 카피 서비스, 복제 서비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은 이제 구희로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복제하면 뭐 스토리지 엔지니어 중에서도 뭐 5년차, 10년차 이상 뭐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던 짬밥이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뭐 신입 엔지니어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IBM 플래시 시스템 9.2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클릭하고 그 위저드만 따라하면 그 쉽게 저라도 복제 구성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작업 절차도 간소화됐기 때문에 운영에서 그 볼륨을 만들면 그 볼륨은 이제 타겟 스토리지에 타겟 복제 볼륨으로까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세 번째 메뉴가 3사이트 DR인데 예전에는 스토리지에서 3사이트를 제공한다 그러면 제일 어마어마하게 비싼 하이엔드 스토리지만 제공하던 기능인데 IBM 플래시 시스템은 뭐 엔트리급부터 3사이트 구축이 가능하죠? 네, 뭐 지금 모든 그 스토리지에서 이제 3사이트는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300도 네, 맞습니다. 원유짜리 아까 원유짜리 12개 들어가는 스토리지도 3사이트 DR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훌륭합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복잡했던 그런 복제, 카피 서비스를 이렇게 구의로 편하게 구축할 수가 있고요. 위저드 따라서 위저드가 지시하는 작업만 따라가면 됩니다. 3사이트 DR도 아까 제일 하이엔드가 9500, 그 다음 미드레인지가 7300, 로우엔드가 5300이었는데 5300도 3사이트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곧 IBM 플래시 시스템 5300이 엔트리가 아닌 미드레인지 하이엔드 같은 엔트리겠죠? 네, 이건 이제 명목상 제일 밑에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성능과 기능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급 이상의 스토리지 이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정책 기반 복제를 구현하는 데모 동영상입니다. 트론 라이브라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프로덕션 A 사이트의 스토리지고요.
토탈 리콜이라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B사이트, DR 사이트의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기 복제를 지금 구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구성하는 건데, 여기 인증서까지만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사전 작업이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사이트와 B 사이트가 복제를 할 건데 서로 사전에 파트너십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파트너십 맺는 것도 위저드 따라서 하면 어렵지 않네요. 네. 구위에서는 이제 간결하고 간소화된 이제 작업 절차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모 동영상 보면 커맨드 칠 일이 1도 없네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프렘의 클라우드형 스토리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클릭 몇 번으로도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책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제 서비스가 이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을 정하고 그 정책을 해당 애플리케이션 어떤 그 파티션 그룹에 적용만 하게 되면 이제 동기, 비동기, 뭐 3세트 이런 부분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이제 정책 기반의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해당 업무하고 이렇게 링크를 거네요. 어사인을 하네요. 네. 복제는 벌써 구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볼륨만 여기다 어사인하면 복제 너무 쉬워졌네요. 네. 그래서 자동화가 이제 거의 됐다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명령어로 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복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도 난이도가 있고 고급 기술이었지만 그 비용 측면에서도 구매할 때 따로 그 고객이 비싼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IBM 플래시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복제가 다 기본 탑재되어 있죠? 네, 이 프리스템 그리드를 포함해서 이 복제 서비스는 전부 다 무상 라이센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진짜 그 고가의 솔루션이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재해복구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그 재해복구 훈련을 할 경우에도 많은 이제 작업 절차, 뭐 사전 준비 이런 공수가 많이 들었는데 방금 보셨듯이 재해복구 훈련도 손쉽게 쉽게 구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퇴근, 네, 가정의 평화. 네, 네, 훌륭합니다. 정책 기반 복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 저는 실수 가능성이 줄어든 걸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도 현장에서 실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단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뭐 실수할 수 있는 이제 명령어 수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데이터 손실 없이 엔지니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스템 그리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 경력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지니어 측면도 그렇고 그 고객, 기업 측면에서도 그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이 작업자의 실수로 어떤 뭐 손상이 되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삭제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진짜 재앙인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성능은 기본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복원력이 뛰어난 스토리지 플랫폼, 이게 IBM 플래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AI용 스토리지, IBM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저희 스토리지에도 AI가 뭐 접목되고 있는데, 요즘 고객들 가장 큰 화두가 AI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최적화된 스토리지가 IBM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이고요. AI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엔비디아 GPU 서버죠. 그 엔비디아 GPU 서버를 가지고 AI 트레이닝 런타임을 확인했을 때, 그 출처에 따르면 IBM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그런 짧은 트레이닝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녹색이 트레이닝 타임이고 빨간색이 체크포인트 타임인데, 그 둘 다 IBM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때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를 결과로 보여주는 장표이고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자체 백서에서 엔비디아 GPU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스토리지의 요구사항을 백서에 기입을 해놨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스토리지 퍼포먼스 레벨을 굿, 베터, 베스트 적어놨고, 저희는 자신있게 베스트 부분에 IBM 스토리지가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I를 위한 스토리지 요구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엔비디아 GPU 환경에서는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트레이닝 타임, 그 여러 스토리지 벤더들 비교한 거를 보여드렸을 때, 트레이닝 타임은 어쩔 수 없는 GPU의 그 연산 시간인데, 체크포인트 타임은 스토리지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가 발생을 할 때 스토리지가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엔비디아 GPU 서버의 트레이닝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건 작년 그 엔비디아 GTC 2024년 행사 때 IBM 그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6000 실제 데모 장비에 젠슨 황님이 그 사인 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젠슨 황도 인정한 IBM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AI용 최적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환경에, 엔비디아 GPU 서버 환경에 스토리지의 가장 큰 덕목은 성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IBM의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60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4U에 플래시 디스크가, 드라이브가 48개 장착이 가능한데, 그 4U 48장 환경에서 최대 310GB/s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어마무시한 성능이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GPU가 굉장히 고가인데 그 GPU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하자. 그러려면 스토리지가
병목이 돼선 안 되고 스토리지가 성능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IBM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면 분명 A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Keep GPU busy.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마지막으로 IBM 스토리지는 기업의 데이터 저장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성능, 고효율, 고기능, 신속한 복원력을 보장하는데요. 그 IBM 스토리지 제품 그 포트폴리오는 그 스토리지 플래시 시스템과 AI용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퓨전까지 전체 라인업이 있고요. 그리고 IBM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레드햇에서 제공했던 셀프 스토리지까지 IBM이 지금은 인수를 해서 셀프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관철 실장님은 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용 스토리지 퓨전도 한국 챔피언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이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퓨전 HCI에서 어플라이 상태도 제공이 되고 또 퓨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탑재되어 있고 셰프 파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백업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오픈시프트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단순 스토리지가 아니고 이 모든 요소를 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올인원 솔루션?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는 이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기에 레드햇 이제 코어 OS 기반의 오픈시프트가 탑재되고요. 거기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그다음에 백업, 리스토어, 이제 고가용성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가 퓨전으로 소프트웨어로 이제 오퍼레이팅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VM과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VM 환경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 네. 기존에 뭐 VM웨어나 유타닉스 사용하시던 고객에게 그런 VM 환경도 그 퓨전 HCI로 구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VM 컨테이너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써도 되고, VM으로만 써도 되고, 네. 컨테이너용으로만 써도 되고,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만들어도 되고. 네, 맞습니다.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IBM은 가지고 있고요. 고객분들 저희 불러주시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찾아뵙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해 주신 문관식 실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